안녕하세요. APA 스타일 7개정판 주요 변경 내용 10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학술지인 JGBT는 스코프스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주로 경제, 경영, 무역 분야의 논문들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스코프스 등재학술지 JGBT는 2021년까지는 APA 방식 제6판을 적용해 왔습니다. JGBT는 2021년 11월에 스코프스에 등재되면서 2022년부터는 APA 방식 제7판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JGBT는 2021년까지는 APA 방식 제6판을 적용해 왔으나 2022년부터는 제7판을 적용합니다. 구독해 놓으시면 논문 투고와 관련된 정보, APA 방식의 편집 요령 등의 상세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일반 원칙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책, 보고서, 편저서, 번역서, 석박사학위 논문 등 비정기 간행물의 경우 장소는 모두 생략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웹 주소 앞에 있는 retrieved from 또는 available from이라고 하는 문구는 모두 생략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하이프링크에는 밑줄을 긋습니다. 비정기 간행물의 경우 가능하다면 맨 마지막에 DOI를 명기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개정 내용은 그림 제목에 관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Figure 1, Figure 2와 같은 단어와 그림의 제목이 그림의 아래에 위치하고 있었고 Figure 1이라는 단어는 이탈릭체였습니다. 지금은 Figure 1과 Figure 2와 같은 단어와 그림의 제목은 표와 같이 진한 글씨로 그림의 위에 위치하고 그림의 제목은 이탈릭체로 표기합니다. 두 번째 개정 내용은 본문상의 저자의 수에 관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본문상에서는 6인 이상의 저자의 경우에만 누구누구 외라고 하는 에데를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본문상에서는 3인 이상의 저자부터 에데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 개정 내용은 참고문헌 목록상의 저자의 수에 관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참고문헌 목록상에서는 7인 이하의 저자의 경우 모든 저자를 명기하였습니다. 7인 저자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hild가 6번째 저자죠. 그 다음 ampersand를 표기를 하고 브라운이라고 하는 7번째 저자를 명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8인 이상의 저자의 경우에는 6번째 저자를 명기하고 다른 저자들은 줄임표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저자를 기재를 하죠. 지금은 참고문헌 목록상에서 20인 이하의 저자의 경우 모든 저자를 명기합니다. 20인 이하의 경우 보시면 엘렌이라고 하는 것은 19번째 저자입니다. 그리고 and 부호인 ampersand를 표기하고 20번째 저자를 기재했습니다. 그러면 21인 이상의 저자의 경우에는 엘렌이 19번째 저자죠. 그리고 줄임표를 쓰고 맨 마지막 저자를 작성을 해줍니다. 네 번째 개정 내용은 발행기관의 정보에 관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참고문헌 목록에서 비정기 간행물의 경우 장소를 명기하였습니다. 저자, 출판연도, 책 제목을 이탈릭체로 작성하시고 도시명과 주명을 작성하고 출판사를 기재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발행되는 책을 예시로 한 것입니다. 미국이 아닌 기타 국가의 경우에는 저자, 출판 연도, 책 제목을 이탈리아로 표기하고 판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판 번호를 괄호 안에 정자체로 기재를 하고 도시명과 국가명을 쓰고 출판사를 기재했습니다. 지금은 참고문헌 목록에서 비정기 간행물을 명기하는 경우 장소를 생략합니다. 뉴욕 NY를 생략을 했죠. 그래서 발행기간이 도시 주 또는 국가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기하니까 저자, 출판연도, 책 제목을 이탈리아로 작성하고 바로 출판사를 기재하면 끝이 납니다. 기타 국가의 경우에도 부산 코리아와 같은 도시나 국가명을 생략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작성하면 저자, 출판연도, 책 제목을 이탈리아로 작성하고 판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정자체로 판번호를 작성을 하고 장소를 명기하지 않고 곧바로 출판사를 명기를 합니다. 전자책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참고문헌 목록상에서 URL 앞에 retrieved from이라는 문구를 명기했습니다. 저자, 출판연도, 책 제목을 이탈리아로 작성하고 retrieved from, 뭐뭐에서 검색된다는 retrieved from을 작성을 하고 사이트명을 작성했죠. 그러나 지금은 참고문헌에서 전자책을 작성하는 경우 URL 앞에 retrieved from이라는 문구를 생략합니다. 그리고 사이트명을 추가하게 되겠죠. 자, retrieved from을 생략을 합니다. retrieved from이라는 문구를 생략을 하고 그 다음 하이프링크를 밑줄을 그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작성해보면 저자, 출판연도, 전자책 제목을 이탈릭체로 작성을 하고 사이트명을 작성을 합니다. 이것이 새롭게 추가된 것입니다. 그 다음 사이트명 앞에는 available from 또는 retrieved from이라고 하는 문구를 생략하고 하이프링크에 밑줄을 그어주게 됩니다. 다섯 번째 개정 내용은 복수의 발행기관에 관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참고문헌 목록상에서는 복수의 발행기간이라 하더라도 주된 발행기간 한 개만 명기하였습니다. 저자, 출판연도, 책 제목을 이탈리아로 작성하고 도시명, 국가명, 발행기간을 한 개만 작성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참고문헌 목록상에서 복수의 발행기간인 경우에는 그 복수의 발행기간을 모두 명기합니다. 그리고 항목은 세미콜론으로 구분하죠. 즉 세마이콜론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장소는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기하면 저자, 출판연도, 책 제목을 이탈리아로 작성하고 발행기간 첫 번째 발행기간을 적고 두 번째 발행기간을 적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발행기간과 두 번째 발행기간은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온라인 출판물의 경우에 복수의 발행기간이 존재한다고 하면 첫 번째 저자를 명기하고 출판연도, 책 제목을 이탈리아로 작성하고 발행기간 첫 번째를 적고 두 번째 발행기간을 적고 그 다음 발행기간은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웹사이트 명칭에는 retrieved from이라고 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하이프링크에 밑줄을 그어주게 됩니다. 여섯 번째 개정 내용은 발행기간과 동일한 기관 저자에 관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참고문헌 목록상에서 기간 저자가 발행기관인 경우에는 발행기관의 자리에 author이라는 단어를 명기하였습니다. 즉 저자, 출판연도, 책 제목을 이탈리크로 작성하고 도시명 또는 국가명을 쓰고 발행기간 author를 작성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장소를 삭제를 하고 World Trade Organization과 그 다음 author, 발행기간이 동일한 경우, 즉 기간 저자와 발행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author를 쓰는 대신에 author를 삭제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기하니까 저자, 출판연도, 책 제목을 이탈리크로 작성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출판물의 경우에는 하이프링크가 즉 웹사이트가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이프링크를 그은 웹사이트를 명기해주면 됩니다. 물론 웹사이트 앞에는 retrieved from이라고 하는 문구를 삭제해줘야 됩니다. 7번째 개정 내용은 박사학위 논문과 석사학위 논문에 관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했었습니다. 저자, 출판연도, 박사학위 논문 제목을 이탈리크로 작성하고 박사학위 논문을 의미하는 doctoral dissertation을 가로 안에 작성하고 박사학위 수여 기간을 작성을 하고 학위 수여 장소를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판되지 않은 박사학위 논문은 doctoral dissertation 앞에 unpublished라고 하는 단어를 명기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doctoral dissertation 대신에 master's thesis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면 이것은 석사학위 논문을 의미합니다. 박사학위 논문과 석사학위 논문은 기재하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다만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doctoral dissertation이라고 하는 표기를 하고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master thesis라고 하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 이것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doctoral dissertation을 가로 안에 작성을 했는데, 즉 소가로 안에 작성을 했죠. 근데 이것을 소가로가 아닌 대가로 안에다가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장소는 포함시키지 않겠죠. 그러면 새롭게 개정된 부분에서 그 순서를 보면 저자를 먼저 작성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출판연도, 박사학위 논문 제목을 이탈리크로 작성하고 박사학위 논문을 doctoral dissertation이라고 하는 박사학위 논문을 기재를 하고 대가로 안에 기재를 하고 그 다음 학위 수여 기간을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판되지 않은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doctoral dissertation 대신에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이라는 문구를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doctoral dissertation 대신에 master thesis라는 문구를 기재하면 되겠죠. 온라인으로 출판된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했었습니다. 저자, 출판연도, 박사학위 논문을 제목을 이탈리크로 작성하시고 박사학위 논문을 의미하는 doctoral dissertation을 가로 안에 정자처로 작성하고 DB 명칭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 접속 또는 주문 번호를 가로 안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doctoral dissertation 대신에 master thesis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retrieved from이라는 단어는 삭제하고 순서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저자, 출판연도, 박사학위 논문 제목을 이탈리크로 작성하시고 접속 번호를 가로 안에다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 대괄호 안에 doctoral dissertation, 학위 수여 기간을 두 가지를 동시에 적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명칭을 마지막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사 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doctoral dissertation 대신에 master thesis라는 문구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개정 내용은 DOI에 관한 것입니다. DOI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 방식, 위에 두 가지는 옛날 방식입니다. DOI. 그 다음에 HTTP로 시작하는 DOI도 옛날 방식이 되겠죠. 최신 방식은 HTTPS로 시작하는 것이 최신 방식입니다. 실례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스코프스 경제학술지 JGBT의 각 논문 첫 페이지의 상단 부분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부분이 DOI 부분입니다. HTTP로 시작하는 DXDOI-ORG 부분이 DOI 주소입니다. DOI 주소는 최근 표기 방법이 HTTPS로 표기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0.20294라고 하는 것은 각 학술지의 고유 번호를 말합니다. 이것은 JGBT의 고유 번호를 의미하게 되겠죠. 그 다음 JGBT라고 하는 것은 학술지 명칭입니다. 2021은 발행 연도를 의미하고 17.2점은 17권 2호를 의미하고 1은 시작 페이지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페이지가 1페이지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이라는 숫자를 썼습니다. 만약에 두 번째 논문이 15페이지부터 시작을 한다면 앞에 거는 똑같고 이 1이라는 숫자를 15라는 숫자로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DOI가 있는 학술지의 경우에 예전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했습니다. 저자, 출판연도, 논문 제목, 학술지명을 이탈리체로 작성하시고 권호를 작성하시되 권만 이탈리체로 작성되었죠. 그 다음 페이지를 적고 DOI 번호를 옛날 방식으로 적었습니다. 자, 그런데 DOI 방식 옛날 방식 적혔고 두 번째 예시는 DOI 방식이 HTTP라고 하는 옛날 방식이고 마지막 부분이 HTTPS라고 하는 최신의 DOI 방식이 기재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현재는 이 옛날 방식의 DOI하고 HTTP의 DOI 방식은 삭제를 하고 그 다음 하이프링크를 그은 HTTPS의 링크만을 언급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개정 내용은 학술지의 호번호에 관한 것입니다. 학술지의 호번호는 저자, 출판번호, 논문 제목, 학술지명을 이탈리체로 작성하고 권호를 작성을 했죠. 권은 이탈리체로 작성했습니다. 페이지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로 안에 호 번호를 적는 경우는 학술지의 각 호가 1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가로 안에 호 번호를 기재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호의 페이지 번호가 연속적으로 매겨진 경우에는 가로 안에 호 번호를 언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호의 페이지 번호가 1번부터 시작이 되든 연속적으로 시작이 되든 관계없이 모두 가로 안에 호 번호를 언급해 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웹 DOI 주소 밑에는 반드시 하이퍼링크를 기재해 주도록 되어 있죠. 10번째 개정 내용은 웹페이지에 관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했었습니다. 저자,
출판연도 월 1, 웹페이지의 경우에는 월 1까지도 기재를 해줘야만 합니다. 월은 숫자로 작성하지 않고 December, November 이와 같이 영문 문자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웹페이지 제목은 이탈리체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rephrase from 뭐뭐에서 검색된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죠. 그 다음 예전에는 웹사이트 명칭은 언급되지 않고 웹페이지의 제목만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웹페이지 제목 뒤에 웹사이트 명칭을 명기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로이럴스 이렇게 개정이 되었죠.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간 저자인 경우 웹페이지에 있어서 기간 저자인 경우 여기에 예시를 보시면 The World Banker하고 사이트에 있는 World Banker가 동일하죠. 그래서 기간 저자와 웹사이트의 명칭이 동일한 경우에는 웹사이트 명칭을 생략하게 됩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에는 하이프링크를 그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